절세가 제일 장점. 절세가 제일 장점이고요. 보통 한 10억 좀 넘어가는 약국들 권리금이 처방이 보통 200장은 나와야죠.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금 문제가 많긴 해요. 연 소득이 2억 미만이신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공동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절대적인 맞아요. 우위는 없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사님들께서 약국을 혼자서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공동개국이죠. 공동개국. 그래서 공동개국을 왜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장단점, 뭐 세무적인 효과,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시는데 두 분이 같이 마련하시는 장점도 있고.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케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약사법에서 이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뭐 약국을 여러 개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여러 면허가 걸린다는 개념이니까 사실 10명도 가능하고 20명도 가능해요. 세월 구간을 나눈다는 개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두 분이서 그냥 다른 약사 없이 전체 풀타임을 돌아가면서 하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목적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가장 큰 이유가 자금 문제가 많긴 해요. 자금 문제 또는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약국을 해보고 싶은데, 혹은 규모가 작은 약국이나 딱 적정한 규모 약국에 매물이 없으니 좀 규모가 큰 약국이 매력적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혼자 하긴 좀 부담되고 금액적으로도 부담되고 미래의 리스크도 좀 부담되고 이러면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자금이 크게 든다는 거는 처방 개수가 많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면허가 여러 장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럴 니즈가 수 있을 있고. 거예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보통 한 10억 좀 넘어가는 약국들 권리금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처방이 보통 200장은 나와야죠.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차피 삭감되는 비율 때문에 2명의 면허가 필요하다면 그냥 2명이 공동개국으로 하자. 네. 물론 그 지분율이라는 거, 배부에 대한 문제는 그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투자금이 더 많이 내신 분이 더 많이 가져간다든지 뭐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개국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보통 문전 약국이나 아니면 투자금이 뭐 10억, 20억, 30억 막 이렇게까지 일반적인 개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까지 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한 분의 약사님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본금이 모여서 여러 명이 공동 개국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죠. 절세가 제일 장점. 절세가 제일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약사들끼리 이제 공동 개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의 약사님을 구하는 것도 되게 부담인데,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또 그만두시면 또 구해야 되고, 이런 뭐 노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인데, 일단 2명의 약사가 있으니까 어지간한 규모의 약국이면 전부 다 약사를 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없다는 거, 이게 좀 클 것 같고, 다음 세 번째는 미래 리스크에 대한 서로 양분. 이거 하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거나 친구면 한 명을 단독 사업자로 하고 근로자로 넣는 거랑 두 분이 같이 공동 사업자로 하는 거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부부인데 왜 같이 공동 사업을 했지? 한 명을 그냥 급여 생활자로 하고 한 명을 그냥 사업주로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부가 개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약국 전체 소득은 한 2억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약사님, B 약사님이 원래 있었는데 A 약사님은 국장을 하고 B 약사님은 그냥 근무약사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 약사님은 2억의 소득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뭐 다른 소득, 뭐 비용 처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세액공제 2억을 맞게 되면 세율 구간상 보통 한 45% 구간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고 세율이. 그래서 그분이 대충 종합소득세가 못해도 그냥 한 대충 계산해보면 3, 4천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근로소득자로 안 넣고 이분을 A, B를 정확하게 공동개국으로 나눴다. 그러면 소득이 정확하게 A한테 1억, B한테 1억으로 정확하게 쪼개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A 약국장의 최고 세율이 1억이면 최고 구간이 한 평균적으로 35% 걸칠 수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8,800만 이상이니까 걸칠 수는 있지만 거의 24%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율 구간 자체가 확 떨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사실 명확하게는 어느 게 더 세금적으로 완전 유리하다, 절대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은 상담할 때 안 드리긴 해요. 근로자로 하셨을 때에 세액공제 받으실 거나 뭐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이 되게 많은 가정 환경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근로자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런 근로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연 소득이
2억 미만이신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공동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그건 절대적인 맞아요. 우위는 없다.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돼요. 네. 그때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연소득 2억 이상의 경우에는 페이 약사로 두는 것보다 공동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소득 구간이 조금 높으신 약국에 한해서는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실 법하고요. 특히 양수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동료 약사님도 뭐 동기 약사님도 약국을 같이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혼자서는 이제 버짓이 뭐 만약에 뭐 5억인데 10억짜리 약국이 굉장히 좋은 매물로 나왔다. 그럼 손잡고 같이 5억 가는 거죠. 5억씩 해서 가는 거죠. 그럼 10억이면은 소득 그래도 한 3억은 나올 거예요. 3억 나오면 페이 약사를 1.5억 두는 것보다 1.5억씩 공동사업자로 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또 4대 보험 면에서는 유리하고요. 일단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주로 이제 미리 챙기셨으면 좋았을 것들이 공동사업자 각각의 계좌를 나눠가지고 보유해 놓는 것 이거 하나랑 실제로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를 정산하는 파일을 하나 뭐 간단히라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에 대한 A 약사님과 B 약사님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 이 정도 벌었고 또 이 정도는 돈을 빼고 이 그쵸. 정도는 벌었어도 남겨놓자 이런 식의 서로의 약간 뭐 협의가 프로토콜이랄까 필요하죠. 협의를 서로 해놓는 게 네. 중요했던 걸로 보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면 주사업자라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둘 중에 한 부분이나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뭐 주사업자가 누구라고 해서 뭐 누가 혜택을 보거나 누가 리스크를 지는 건 전혀 아닌데 주 연락자예요. 주 연락자. 네, 연락하거나 관리하기 편한 용도로 2명이 들어가지 않으니 세무서 전산에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한 명만 써야 돼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신희망 외 뭐 2명 이렇게 뜨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사업자를 결정하시고 보험 청구할 때도 주사업자의 계좌를 받으셔야 할 거예요. 또 궁금하시면은 저희 쪽이나 또 뭐 보건소나 이쪽에 미리 내 계좌 그리고 청구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놓으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양도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미리 협의하셔야 돼요. 미리 협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모든 전제는 특수관계자일 때는 뭐 상관없을 수 있어요. 뭐 부모 자식이나 부부끼리 설마 싸우겠어요? 라는 일단 가정을 하는 거고 제3자끼리 할 때 되게 명확해야죠. 진짜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린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입금이 분명히 됐는데 이게 꼬리표가 없는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사실 이게 다툼이 됩니다. 특히나 제3자면 그리고 업무 배분상 누구는 관리약사처럼 하고 누구는 그냥 말 그대로 근무를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약사처럼 해버리면은 네. 어느 순간 가계부도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관리약사님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무약사처럼 일하시는 B약사님은 자기 생각에는 더 번 것 같은데 관리약사님이 자꾸 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차이에 뭐 약간 결제 시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껴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협의를 해놓으셔야 맞아요. 네. 제가 많이 본 케이스들은 A 약국장님이 그 자리에 건물주인 거예요. 근데 그 비율에 대한 오묘함이 있어요. 그걸 미리 진짜 그쵸. 근데 그 약사님이 뭐 특수관계자는 아니었고 아시는 분이라서 뭐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가 좀 마음이 상할 일이 없도록 좀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회계사의 전문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약사님이나 혹은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문서화를 좀 해놓으십시오. 시작할 때부터 문서화를 해놔야 근무 시간까지도 문서화를 해놔야 맞아요. 거의 완전 픽스를 해놔야 나중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양도하는 것까지도 이제 정말 그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문서화를 해놓으셔야 아주 디테일하게 그럼 나중에 이제 세무를 떠나서 약국 경영력 측면에서 다툼이 없겠죠. 나중에 그럼 싸웠을 때 한 명 빠지는 거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얼마를 받고 빠지느냐. 그쵸. 그 네. 안에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약사님들과. 왜냐면은 빠진다 하면 0.5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권리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을 생성시키고 갈 거냐, 뭐 특수관계자라서 뭐 그냥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뭐 그런 거는 이제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뭐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에 나온 그 권리금을 0.5지만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세무 이슈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